타인과 소통하기 힘들다는 자폐증을 가졌지만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 중 한 명이 된 템플 그랜딘. 그녀에겐 동물의 감정을 이해하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랜딘의 세계관은 평범하지 않았고 결국 그녀는 유명한 동물학자가 됩니다. 다르게 보는 재능을 가졌지만 아무도 가능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다수 발달장애를 가진 이들에게 세상의 벽은 늘 높고 차갑기만 한데요. 여기 부족함이 아닌 다른 능력으로 낯선 길 위에 선 이들이 있습니다. 당당한 일꾼이 되기 위해 시작했지만 결코 혼자서는 갈 수 없는 길. 더불어 가야 하는 그 길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새는 플룻으로, 오리는 오보에로, 고양이는 클라리넷으로. 손동작 하나까지 동물의 모습을 그대로 쏙 빼닮은 아이들이 등장합니다. 여느 발표회처럼 평범해 보이는 무대인가요? 그럼 어디 한번 자세히 볼까요? 세 대의 호른으로. 아이들은 더불어 행복한 발레단의 단원들입니다. 장애 아동과 비장애 아동이 작품을 함께 만듭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 인식 개선 사업으로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하셨고 저희들 거기에 이렇게 동참하는 의미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거를 1년, 2년, 3년째 해보다 보니까 수업을 마치고 아니면 행사를 마친 뒤에 비장애 어머님들이 더 많이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세요. 우리 아이가 나밖에 모르고 핸드폰에 갇혀있고 이랬던 친구들이 이 토요일마다 와서 장애를 가진 친구들이랑 이 발레 수업을 하고 나서 아이가 바뀌는 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엄마들이 너무 좋아하시고 고마워하시고 저희들도 그런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지난 5개월간의 어울림이 무대에서 빛을 발하는 순간입니다. 발레를 배우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아이들은 장애와 비장애의 거리를 좁힐 수 있었는데요. 역할이 뭐예요? 제 역할은 늑대입니다. 늑대? 근데 옷 다 갈아입었네? 이건 미피 내복입니다. 애기들은 입는 내복이지만 일단 하늘 수 없이 입는 겁니다. 뻐꾸기 하는데 너무 재미있고 친구들 하니까 정말 상쾌해요. 정말 발레리나 같아요. 제가 원래 장애인을 싫어하는데요. 여기서 괜찮았어요. 애들이랑 막상 하다 보니까 친해져가지고 장애인이 우리랑 다르지 않다는 걸 알고 친구랑 차별하지 말고 앞으로는 더 친하게 지내야겠어요. 나 화장했어. 보러 오실래요? 당연하죠. 무대에 선 아이들 중 절반이 장애 아동이었지만 공연은 대단히 성공적으로 마무리됐고 감동의 여운 또한 길었습니다. 장애 친구들하고 같이 더불어서 정말 더불어서 함께 생활하면서 뭔가 많은 걸 배우고 그래서 나중에 컸을 때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든 사람이 되길 바래서 참가시키게 됐어요. 사회 속에서 이질적인 아이들이 아니고 같이 즐겁게 지내면 이렇게 조금씩만 옆에서 손을 잡아주면 충분히 행복하고 즐겁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고 잘 지낼 수 있을 텐데 제도권 속에서 교육 환경 속에서 이제 교육을 받고 있으니까 걱정은 없지만 이 아이가 또 사회에 나갈 때가 되면 이제 또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야 되는데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여건들이 성숙이 돼서 그런 저의 걱정들이 없어지니까
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걱정 반 또 기대 반 이렇게 지내고 있어요. 중증장애를 가진 부모님들의 역할도 제가 봤을 때는 학교나 지역사회처럼 이렇게 앞서서 제도적으로 그런 것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부모의 어떤 역할들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외국 사례에서 장애인과 관련된 법들은요, 부모의 투쟁의 역사입니다. 지적 장애와 자폐성 장애를 가리키는 발달 장애인이 20만 명에 이르지만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지원하는 법안이 없어 소가리를 해야만 했던 지난 시간. 마침내 정부는 교육이나 고용 측면에서 발달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개인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당사자와 가족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을 마련합니다. 발달장애인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굉장히 강화됩니다. 예를 들면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 고용이나 교육이나 문화 향수 면에서 여러 가지 제한점이 있습니다. 이번 법 시행을 계기로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평생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게 되고 발달장애인들만을 위한 직업재활실도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을 위한 좀 더 좋은 일자리와 좀 더 좋은 작업 환경이 제공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달 장애인에게 좋은 작업 환경이란 어떤 걸까요? 대전의 한 특수학교 주차장에 세차장 현수막이 걸립니다. 세차 서비스를 하는 직원들 모두가 발달 장애인이라는 것만 빼면 그저 평범한 이동 세차장인데요. 조금 특별한 것이 있다면 세차장을 운영하는 고용주가 다름 아닌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라는 점입니다. 발달장애인들의 성향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가족이기에 스스로 사회적 협동조합을 꾸리고 취업의 문을 연 거죠. 저는 이형한 다음에 제가 이제 마무리 작업으로 마무리를 유리를 항상 닦아주란 말이요. 깨끗하면 무조건. 일처리를 능숙하게 해내지는 못하지만 늘 성실한 태도로 일하는 친구들. 먼지 보이시죠? 이런 데를 좀 많이 놓쳐요. 닦다 보면 가끔씩 놓쳐요. 저도 닦이죠. 제가 직접 약간 봐줘야 되는 게 있어가지고 그런 걸 선발. 나머지 같은 거는 어느 정도 애들이 이제 숙달이 돼 있기 때문에 나머지 알아서 다 하는데 이런 거는 좀 신경 써야 돼요. 이게 뭐야? 자주 이용하시나요? 예, 자주 이용하죠. 제가 여기 저희 학생들 그 진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데 친환경 세차라고 하니까 환경 오염도 물론 안 될 뿐더러 저희 학생들에게는 정말 적합한 일이에요. 뜨거운 물이나 그 스팀 세차 같은 게 굉장히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전혀 위험하지도 않고 또 그렇게 세차를 하니까 더 깨끗한 것 같아요. 감정 조절이 서툴고 일처리가 더디다는 이유로 외면받는 아이들. 부모들은 직접 나서서 자립할 수 있는 일터를 마련해주고 싶었습니다. 이거 20분까지 끝내야 된다. 아이들에게 돈벌이가 되는 직장을 마련해주기 위해 시작한 세차장이지만 주는 월급이라야 최저임금 수준에도 못 미치는 수준. 지금 받은 보통 뭐예요? 부모님 갖다 드리죠. 본인은 안 쓰고? 용돈 조금씩 타 쓰는 걸로. 적은 돈이지만 차곡차곡 통장에 쌓이는 재미가 쏠쏠해 힘든 줄도 모르고 일한다는 요진 씨. 그러니까 당분간은 이 일을 좀 계속할 것 같아요. 왜요? 여기만큼 돈 주는 데가 흔하지 않아서. 농 한 번 치지 않고 윤이 나도록 닦고 또 닦습니다. 덕분에 단골 고객도 늘었는데요. 조금 비싸기는 한데 아까 얘기한 그런 이제 뭐 도울 수도 있고 그다음에 따로 이렇게 뭐 바쁘다 보니까 이렇게 나가서 세차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용하는 거죠. 이게 무너지지 않고 갈 수 있는 구조면 그 친구들한테 평생 직장이 되는 거고 이 친구들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는 조건만 만들어도 그건 영원한 숙제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열리지와 같이 지역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같은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기 때문에 효율성 면에서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 있습니다. 제품과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자체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이고, 소비자들은 이들이 기업체로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 결국 우리 모두가 함께 사는 사회, 그런 환경을 다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 현황에 따르면 장애인을 직원으로 채용하는 기업은 전체 4.5%에 불과합니다. 장애 유형별로 보면 발달 장애인의 고용 실태는 더더욱 열악한 수준인데요. 부모 사후에 갈 데도 없을 뿐더러 자기가 일을 하지 못하면 자립생활 안 되는 거죠. 다시 돌아가서 집에 방치되는 거니까. 그렇다면 사회 문제도 될 것이고, 일자리를 준다는 것은 자립생활도 되지만 세금도 내는 납세 의무자로서의 의무도 다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사회 간접 자본이 절감되기도 하고, 개인적인 어떤 삶의 질, 돈으로 평가되는 삶의 질도 높아지고, 또 돈 이상의 일상생활로서의 어떤 기반도 되기 때문에 발달장애인에게야말로 반드시 취업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는. 2011년 경기도의 한 대학 총장실에서 조금 특별한 계약식이 열립니다. 발달장애를 가진 한 청년이 도서관 사서보조원으로 정규 직원이 되던 날, 세간의 시선이 그를 주목했는데요. 감사합니다. 올해 나이 24. 평범한 가정의 둘째 아들인 원식 씨는 어려서 자폐증 진단을 받은 발달 장애인입니다. 고집스레 혼자만의 세상에 갇혀 지내던 원식 씨가 어떻게 세상 밖으로 나온 걸까요? 원식 씨의 출근길, 어느새 4년째 반복하는 일상입니다. 학교에선 이제 그의 존재를 모르는 이가 없습니다. 원식 씨는 그야말로 도서관의 유명 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지금껏 출근 시간에 지각 한번 해본 적 없는 원식 씨. 장서 12만여 권에다가 이용자만 하루 2,500명이 넘는 이 도서관에서 원식 씨가 하는 일은 반납 도서를 제자리에 꽂는 일입니다.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처리해야 하는 반납 도서만 500여 권. 하지만 늘 웃는 얼굴에다 꽤 한 번 부리는 일이 없습니다. 책의 분류 번호도 보지 않고 제목만으로 제자리를 척척 찾아낸다니 놀랍죠? 바로 이런 능력이 이곳에 원식 씨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거 다 꽂고 나서 쉬고 우리 3층에서도 작업하자. 네, 그러죠. 알았어. 쉬고 올라와. 네, 알았어. 네, 알았습니다. 원식 씨에게 휴식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한 가지 일에 몰입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50분 일하고 나면 10분은 꼭 쉬어야 하는 것이 원식 씨의 철칙이라는데요. 처음엔 그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어 당황했던 동료들도 이젠 그의 휴식 시간을 먼저 챙깁니다. 원식 씨. 네. 쉬는 시간이 몇 분이에요? 10분이에요. 10분이에요? 네. 그래요. 네, 그렇어요. 네. 물론 휴식 시간도 절대 10분을 넘기지 않습니다. 바쁜 시간엔 알아서 휴식 시간을 조절할 만큼 융통성도 생겼는데요. 사서 보조원이 되고서 생긴 작은 변화입니다. 원식아, 너 여기 6학년 1학기 것만 다 뺄 수 있겠어? 네, 그렇죠. 6-1만 빼는 거야. 알았지? 그래요. 할수 있겠어? 네, 여기도 그렇죠. 6-1이지. 6-1은 빼지 말고 6-1만 여기 옮기는 거야. 그러죠. 혼자 한번 해봐. 그래요.
늘 똑같은 일만 반복하는 줄 알았는데 처음 해보는 작업도 자신감 있게 해내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학생들이 더 이상 보지 않는 자료들만 보관하는 곳이라서 이제 이용이 안 되는 책들을 빼서 이쪽으로 보관하는 거예요. 원시야, 너 기분 좋아? 오늘 영어가 많이 나오는데 영어책 뽑아서 그래? 계속 영어를 쓰네. 오늘 지금 기분 좋은 건가요? 네, 이렇게 기분이 좋을 때 자기만의 언어로 계속 얘기를 해요. 원시 기분 좋지? 기분 좋죠. 좋아. 그리고 기분이 좋거나 좀 밝고 우울할 때가 좀 나오긴 해요. 기분 좋을 때는 이렇게 혼잣말로 얘기를 많이 하고 좀 서운할 때도 혼자서 상황극을 해가지고 서운하다는 표시를 저희한테 해요. 저희한테 많이 즐거움 줘요. 네. 끝났어? 이제 왔어요. 실은 다 뺐어요. 천천히 해. 네? 천천히 해야지. 천천히. 손이 느리잖아. 네. 되겠어, 안 되겠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일을 너무 빨리 하니까 힘들잖아, 내가. 힘들어 아니에요. 힘들어요. 그렇죠. 열심히 하는 척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처음 원식이가 고등학생 때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상대가 이렇게 묻는 말에 대한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상대랑 소통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출근하면서 인사하고 갈 때 인사하고 저희들이랑 일을 하면서도 곧잘 대화를 할 수 있는 상황까지 된 걸 보면 많이 밝아졌다는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러죠. 그래? 일단 일을 시키면요. 일에 몰두하잖아요. 몰두하고 자기가 일한 것에 대해서 셀프 이스팀, 자긍심을 갖게 됩니다. 사람은 자긍심을 갖는 순간부터 모든 행동 거치나 모든 게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같이 사례 관리를 해주고 컨트롤을 하고 의사소통을 하는 사람이 늘 있는 것이 좋은 것이요. 한 가지 일에 집착하고 정돈돼 있지 않으면 불안해하는 자폐 성향이 오히려 그를 유능한 사서보조원으로 만들었습니다. 도서관에서 그의 능력이 돋보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되게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책을 이렇게 책에 놔두면 그걸 반드시 이렇게 치워서 바로 꽂아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이러고 꽂으시는 거 봤다가 저기 꽂으셨구나 이러고 다시 이렇게 가져왔는데 이제 좀 자연스러워졌어요. 변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좀 특별하게 생각했다면. 평범한 사람들이 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일일 수 있잖아요. 책을 꽂고 그런 게. 그래서 좀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고 그런데 이제 원식 씨 같은 분이 훨씬 더 잘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열심히 하고 또한 여러분에게 사랑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책 정리하고 열심히 자고 열심히 할 거예요. 원식 씨, 앞으로도 도서관을 부탁해요. 미국 일리노이주로 향합니다. 이곳엔 발달장애인의 고용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있다는데요. 윈필드의 한 패스트푸드 전문점에서 모하메드를 만났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20대 청년. 모하메드는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을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죠. 그가 어떤 일을 하냐고요? Yeah, clean tables, the windows. Windows? Oh, you clean the windows too. And the bathroom sometimes. I have to clean the bathroom tomorrow. Actually, it's getting dirty now. Oh, I see. How often do you clean the bathroom? When they told me. Oh, I see. Yeah, because I gotta ask my manager, my owner. I have to ask them. It's getting dirty now. Oh, I see. 모하메드는 꼼꼼하게 일 잘하는 직원으로 소문난 인재입니다.
그는 단 한 번도 일을 미룬 적이 없죠. I wash them like that. Okay, but And on the front. Like that. Why don't you wash in the middle, inside first? Because this one is dirty. Outside is dirty. Yeah. Oh, I see. The inside, you can clean easy. But I see. that one? Oh, it's like caked up. Yeah. I see. 이 모하메드 경우는 딱 맞은 거지. 이렇게 일 열심히 하고 꽤 안 부리고 이게 철저히 오자마자부터 딱 그 자기가 순서에 따라서 착착착 해가잖아. 누가 감독 없이도. 그러니까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하메드 여기를 좋아하고 토니 저 사람들 잘하는 걸 좋아하고. 장애 정도나 유형에 따라 또 개개인의 성격이나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모하메드처럼 말이죠. 모하메드는 어떻게 적성에 꼭 맞는 직업을 찾을 수 있었을까요? You see this? That's all dirty. So the manager comes. I'm gonna show him how the employers how to wash this. 성격상 더러운 걸 참지 못하는 모하메드가 기어이 사장님을 찾아갑니다. Look at this all grease stuff. It's all dirty, and they put it on the clean stuff. And they put in the clean stuff? Yeah. The guys from last night. Okay, thank you. I will talk to them tonight when they come in. Yeah. Thank you, Mohammed. 정말 빈틈없이 일하는 직원이네요. Good job. That's the fifth time. That's not good. Because the people eating there, you know, they getting sick and stuff. 맞아요. 음식점은 청결이 우선이죠. 사장님은 어떻게 이런 모하메드의 재능을 알아보신 걸까요? I don't find it that way. I've got, as I said before, a special needs son myself. Everyone needs a chance, and in their own way of doing things. They sometimes are better employees than other ones I've had. Very conscious, very polite, very, like I say, they need a chance. He's got many strengths. He's got many strengths that we haven't seen in him yet. He's very good. Once he is taught something one time, he will continue and take it and go with it on his own. He just needs a place so he can express it and get it done and show people that he can do it. 사장님이 모하메드를 알게 된 건 잡코치 덕분입니다. 장애인이 재활국에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등록을 하면 일리노이주 정부는 장애인에게 지원기관을 소개하는데요. 지원기관 소속의 잡코치가 그의 성격이나 능력을 파악해 원하는 일자리에 취업이 가능하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그의 업무 능력이나 처우, 작업 환경에 어려움이 없는지 수시로 확인하고 지원하는데요. What I come here for is I come here to support him if he has questions. More of like an advocate for him. You know, he is with the Office of Rehabilitation, so very shortly he's probably going to be closed from the Office of Rehabilitation because he's doing so well. He's going to be very successful on the job. So, which is what we want. That's what we want to achieve. 발달장애인은 타인과 소통이 어려워 고용주 입장에서 썩 달가운 제안이 아닐 텐데 어떻게 취업이 가능할까요? Well, we always approach the employer by not telling them of the disability, but we approach the employer by saying this is what they can do. And once that, then we start having a conversation of everything that he can do, what the employer needs to be done. If our individual can do that, then we talk about finding that job right there for him. We do a lot of discussions though with our individual. We find out what they want to do and we explore those jobs
and for where their interests are. Mohammed has expressed the interest he wants to clean tables, so that's where I found a job. So we go by their interest. We spend a lot of time discussing these things with them. 모하메드는 책임감 있고 성실합니다. 일을 즐길 줄 아는 청년이죠. Oh, that's for windows, that's for the trays right there. It's not comfortable to carry them. It's okay to carry? Yeah, I can carry it because I have to. Because if I need it for the trays, for the windows, I have to clean. 장애와 비장애를 분리할 이유가 있나요? 누구나 자기에게 꼭 맞는 일이 하나쯤 있기 마련입니다. You like the job, right? Yeah. Thanks to my job coach right there. How long you work? All the time? Forever? Forever. 모하메드, 더 멋진 활동 기대할게요. 자폐 성향이 강할수록 발달장애인은 사회의 일원으로 활동하기 힘듭니다. 여기 대만에선 좀 더 조직화된 직업훈련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돕습니다. 직업훈련이 이루어지는 보호작업장에서 올해 25살 지적장애를 가진 아회이를 만났습니다. 이곳에서만 벌써 5년째 일을 하고 있답니다. 아회이는 빵을 팔거나 포장을 하기도 하고 매출을 계산해 장부를 정리하는 일까지 맡아 할 만큼 다재다능한 직원인데요. 셈이 빠르다고 하네요. 我现在在盘点店面面包，就是依照有看到的就先写下去，就是非订单的部分，就是假设有订单的话，就是要等订单那边有用好，如果有剩余面包的话，我才会写。豆霜确定了，红豆这里3个，培根居等，芋头3个，黑麻4个。 특히 빵의 수량을 체크하는 일은 아회이의 주요 업무인데요. 누군가의 지시나 확인 없이도 자신의 일을 찾아서 척척 해내는 아회이. 하지만 처음부터 능숙했던 건 아니랍니다. 셈이 서툴러서 믿고 맡기긴 어려웠다는데요. 他一开始其实数学也没有那么厉害，就是之前老师就是一直教这方面，因为对啊，然后他现在其实算是我们这边就是里面数学最好的，他会心算哦，对，所以他大概可能比较简单的数字啊。OK， 点收完毕，然后他会看上面的产表。 我们都会教他们来看上面，我们今天可能有哪些厂商，然后有哪些东西要出，然后我们会教他们看。这是相关的测验之后，他会判断这个孩子，他也会再根据他的需求，这整个测验下来跟他的需求，他的能力落在哪里？能力比较好的，一般的就业服务人员就是带着你去外面找工作。能力再差一点，他说这个人适合到庇护工厂。 보호작업장이라고 해서 소비자들의 배려를 기대하거나 특별한 혜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질적으로 우수한 기능성과 상품성을 홍보하는데요. 对的，有碰到过，就是也有买过，只是刚好今天经过这边有买，应该他们有自己培养自己的谋生的能力，还不错。刚刚卖了奶酥吐司，然后2个芋头，1个乳酪。 还有1个红豆，50、100、120、140。刚刚收下的，没关系，来买面包吧。欢迎光临。1个20是乳酪条，要袋子吗？不用，谢谢你，好吃下再来哦，拜拜。大部分知道，对，因为那个衣店，是这个我们在台湾有大概都知道，有一些会因为是衣店员的关系，然后来买，都会有。 사회성을 위해 관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발달장애.
아회이에게 일터는 어떤 의미일까요? 义卖就是有时候到外面有一些活动嘛，那会邀请我们去设摊位，那可能他就会去支援，那他怎么跟顾客互动？这个当中，这个时间也就是在训练。有时候不见得是他，有时候会有另外人。 철저하게 서비스를 관리하고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직원들. 이들은 제품을 생산하고 포장하고 판매하는 모든 과정에 참여합니다. 현장의 직무지도 교사가 개개인의 능력을 파악해 작업과 교육을 병행하는데요. 这个下去打分数。 이걸로 평가한다. 对，然后去看，然后去评估他的那个产能之后，会给他定他的薪水这样子。一般性的一些可能他阅读啊，或者是他个人卫生，就是这很重要。对，然后还有一些团体规范，然后一些安全性的一些东西。再来就是以他们的生产能力。 对，然后像是内场的话，可能就是他们制作面包啊，或是饼干那些的能力，然后使用机具，对，然后他们使用机械啊那些的，他们会不会去操作的一些能力。 매장 밖에서 빵을 다 팔지 못한 아회이. 남은 빵을 직원들에게 싸게 팔아볼 생각입니다. 师傅的是23。 23啊，师傅33，他说33，因为只有白土鸡包啊。好了，没对，关系啊，师傅你需要那个袋子吗？师傅可以多算10块，没关系。不可以抽炸啦。对不对？啊，不能没有。 셈이 정확한 아회이는 서비스도 확실하네요. 언제나 실수 없이 똑부러지게 일하는 아회이. 직원들 모두가 그녀를 동료로서 아끼는 데엔 그만한 이유가 있죠. 对他们看到这种气氛，他就会觉得很开心。我们也是希望他们工作在很开心的环境。 같이 지내면은 즐겁다. 对。他会的优点是吧？哇，他优点很多哦。对他那个推销，他会推销啊，还会很亲切的跟人家问候。对，工作也很勤快认真。你觉得他说的刚说的是对的吗？要买面包吗？那大概还有。 아회이 화이팅! 우리나라에서 장애인 고용 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기업들이 장애인의 능력을 지나치게 낮추어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핀란드나 독일, 미국의 예를 보면은 이들 나라에서는 장애인들에 대한 직무교육, 직업교육이 아주 수준 높습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기업들에게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는 의무조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고용률이 꽤 높은 편인데 이것은 바로 수준 높은 장애인 직무교육, 그 덕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우리도 달라질 수 있는 걸까요? 창원의 한 사무실. 돌파구를 찾기 위한 솔루션 회의가 열리고 있는데요. 행복한 요양보호사 보조원이 되고 싶은 영림이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직종으로 주목받고 있는 요양보호사 보조원. 잘 웃고 싹싹한 성격이라 영림이는 할머니들 사이에서 인기가 좋습니다. 영림이가 이제 저 병실을 맡아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방에 계시는 이제 모든 어르신들하고 좀 소통이 친해져 자유롭게 저렇게. 자, 어르신. 우리 이제 점심 준비합시다. 어르신. 자. 영림이가 하는 일은 이름 그대로 요양보호사를 돕는 건데요. 여기는 너무 많이 올리면 힘들어하셔서. 자꾸 실수를 되풀이하는 데다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속수무책으로 당하기 일수인 영림이. 안돼. 가까이 가서 일단. 간단한 간식 정도만 떠서 먹여주는 일인데도 늘 이렇게 힘이 듭니다. 할머니가 저렇게 갑자기 탁 잠긴다거나 이럴 때 그 이제
긴급 상황에서 대처가 좀 잘 안 돼요. 특히 치매 할머니들에게는 더 어려워요. 치매 어르신들이 인지가 좀 안 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어르신들에 대한 문제 행동이 있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네, 그런 교육이라든지 제가 볼 때는 너무 잘해서 그죠? 근데 조금 더 어떤 자기 역할들을 조금 더 주어주는 것들이 제일 먼저 중요할 것 같고요, 그죠? 사회 속으로 얼만큼 들어가는가의 문제인데 그렇다면 그 병원 속에 얼만큼 우리 아이가 잘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어떤 그런 지원들도 같이 좀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일만 하는 어떤 그런 아이들이 아니라. 영림이에게 솔루션 과제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실습생. 준영 씨 여기서 어떤 거 해요? 네? 지금 어떤 거 하는 거예요? 옷을 정리하는 거예요. 시설물 관리팀에서 일하는 준성입니다. 한자복이구나. 네. 근데 왜 색깔이 달라요? 이거하고 위에 거하고? 나는 모르겠어요. 몰라요? 네. 너무 어려운 걸 물어보니까 그렇지. 요거 정리하고 또 뭐 해요?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없을 것 같은데. 네? 아직 모르겠어요. 네, 물어봐야 돼요. 일을 시작한 지 8개월째지만 아직 자신이 해야 할 일조차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든 준성이. 매번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도 다음엔 또 뭘 해야 하는지 되묻는 게 일상입니다. 이제 또 뭐 해요? 모르겠어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네. 보통 어디서 기다려요? 여기 있어요. 지금 준성이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준성이가 쉬는 시간에 그렇게 지하에서만 있는 이런 부분들을 지도를 좀 할 필요가 있고 어쩌면 준성이가 그 자리에 있는 이유가 자기의 역할이 무엇인지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서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기 점검표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자기가 오늘 해야 될 일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주어진 표가 있으면 그 표에 대해서 자기가 체크를 해가면서 일을 해 나가겠죠. 시간 관리가 필요한 준성이에게도 과제가 주어집니다. 요양보호사 보조원으로서 자기 역할을 분명히 하기 위해 새로운 작업복이 주어지고 각자 주어진 솔루션 과제를 수행하는 석 달간의 도전이 시작됩니다. 영림이는 3차례에 걸쳐 치매 어르신들에 대한 대응 교육을 받았고 식사 보조 업무도 시작합니다. 준성이는 스스로 자기 점검표를 만들어 사용하기 시작했는데요. 영림이와 준성이 과연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준성이는 여전히 세탁실에서 고군분투 중이지만 달라진 게 있습니다. 이거 정리. 그게 뭔데요? 이거요. 우유 CF 했잖아요. 세탁물. 누구에게 묻기 전에 시간을 보고 해야 할 일을 알아서 찾아 하는 준성이. 그리고 또 하나는 또 뭐예요? 나가야 돼요. 나가야 돼요. 나가야 돼요. 왜요? 우리 뿌려야 돼요. 손에 든 자기 점검표엔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꼼꼼하게 적혀 있습니다. 자, 이제 무슨 일이 남았죠? 식당이에요. 식당에 일하러 와요. 아, 식당에 일하러 가요? 작은 종이 하나가 보여준 변화는 결코 작지 않아 보입니다. 혼자 어두운 창고 구석에 앉아 시키는 일을 기다리던 석 달 전 준성이는 이제 어디에도 없습니다.
점심시간. 밥 3번 먹었다. 환자들의 식사 보조 업무를 시작한 영림이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음식물 섭취가 쉽지 않은 어르신들이라 양이나 속도 조절을 잘 해야 하는데 제법 잘 해내는 영림입니다. 할매 아이고 잘 먹네. 아니 저희 저런 다 먹지. 난 세 번. 백전자 세 번. 내가 봐줬어요. 4번 봐줬어요 내가. 천천히 다 들어가고 난 다음에 다 삼킨 다음에 이제 그만이. 이제 그만이.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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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 달 사이 정말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준성이의 표정도 밝아졌죠. 쌤이 챙겨주는 거야? 쌤 졸업 선물 없어요? 졸업 축하해. 아 쌤! 졸업 선물 줘야죠. 이건 비밀인데요. 병원이 커지면 준성이에게 어쩌면 정식 직원이라는 선물이 생길 수도 있답니다. 아이고 반가워. 어르신들의 산책 시간. 영림이가 도우미로 따라 나서는데요. 행여 다칠세라 어르신을 살갑게 챙기는 영림이. 갑시다. 이손 가시다. 말이나 행동이 서툴러도 진심은 통하는 거겠죠. 굉장히 이전보다는 좀 더 적극적이고 어떤 직무에 대해서 좀 익숙해져 있지 않는가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이 방금 보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 장애 학생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우리가 이야기할 때 지속과 반복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속과 반복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그 하고 있는 업무, 하고 있는 직무에 대해서 익숙해졌을 때 더 자신감도 생기고 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어떤 폭들도 더 늘어나는 것들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발전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발달장애인의 직업재활 부분이 좀 더 현실화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림이와 준성이의 도전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하지만 발달장애인을 위한 희망 프로젝트는 이제부터가 시작인데요. 이걸 어떻게 진짜 해야 돼? 평생 동안 해야 되잖아. 이게 뭐 학교를 마쳤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평생 동안 칼을 짊어지고 가야 되니까 아고 이렇게 같이 가야 되니까 그게 마음에 항상 짐. 피할 수가 있나? 피할 수가 없으면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느냐? 본인은 적응을 잘했어요. 근데 실제로 같이 근무를 하던 분들이 이 아이를 적응을 못하는 거죠. 발달장애인도 지역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작게는 1시간, 많게는 8시간 취업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가져야 된다. 사람이니까. 일단 한번 해보고 이제 그러면서 뭐 안 돼갖고 실패도 해보고 그런 것도 경험해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무조건적인 배려만 있는 곳은 아니에요. 이 세상이. 네가 견뎌내야 돼. 너 이거 못하면 다른 것도 못할 거야. 한번 버텨봐. 그리고 네 뒤에는 많은 사람들이 너를 응원하고 격려하고 있잖아. 강점을 해가지고 개발해가지고 그걸 적합 직종으로 해가지고 개발해주니까 잘하지요. 거의 바꾸는 거. 우리도 요 계기가 없으면 안 바뀌지잖아요. 맞죠? 네, 맞습니다. 발달장애인에게 지금껏 좋은 작업 환경이 허락되지 않았던 건 비장애인이 가진 잣대로 그들을 평가하려 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선택의 기회조차 주지 않았던 지난 시간. 부족함이 아니라 또 다른 능력을 가진 이들을 위해 이제 우리가 달라져야 합니다.